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CSBL 석박통합과정 임찬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Novo Design of Protein Logic Gates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2020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기 회로에서의 로직 게이트와 같은 게이트를 단백질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이를 실험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회로에서 로직 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회로에서 로직 게이트는 인풋 값을 특정 조건에 따라 아웃풋 값으로 변환해주는 논리적인 회로를 뜻하는데요. 전기회로의 로직 게이트는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1과 0으로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뜻하고 0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스위치 온오프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NOT 게이트는 인풋으로 0이 들어오면 1을, 인풋으로 1이 들어오면 0을, 그러니까 인풋과 반대의 값을 반환하는 게이트이고요. AND 게이트는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두 인풋이 모두 1일 때만 1을 아웃풋으로 주는 게이트입니다. NAND, OR, NOR, XOR, XNOR도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인풋 값에 따라 아웃풋 값을 내보내주는 그러한 게이트들입니다. 이 XOR, XNOR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XOR는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OR 게이트에서 AND 게이트를 뺀 그러한 걸 나타내고요. XNOR 같은 경우에는 XOR 게이트의 역을 뜻합니다. 왼쪽 이 그림은 이 논문에서 사이테이션으로 사용한 다른 논문에 있는 그림을 발췌해 온 겁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듯이 기존의 프로테인 회로는 이렇게 단백질들이 서로 레귤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거치고 이렇게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전기 회로에서 이렇게 전선들과 로직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을 생체 내에서 구현하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전기회로에서는 input A와 B, AND 게이트를 표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도선을 이렇게 나타내었고, 왼쪽에 있는 프로테인 로직 게이트에서는 A, AND C'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A'과 B, B'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전선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들을 로직 게이트를 표현하기 위한 블록, 일종의 전기회로에서의 전선이나 저항과 같은 요소들로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오소고나란 많은 헤테로다이머릭 페어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도선과는 달리 생체 내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뮤추얼리 오소고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끼리는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오소고날한 다이머리 페어의 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블록들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조가 이러한 회로의 기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트럭처가 서로 유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럭처의 유사성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부분 부분 모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싱글 블록이 여러 가지 파트너와 서로 다른 어피니티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번과 약간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4번은. 이런 인터랙션들은 쿠퍼레이티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서로 항상 같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쿠퍼레이티비티가 없다면 화학적 상호작용에서 일종의 장벽이 없다라는 걸 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인풋이 양에 따라서 이 회로의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활용한 그런 단백질들이 구조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음,
각각이 단백질 모듈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헬릭스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각각의 모듈들이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 레벨에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체인 내에 존재함으로써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진 레벨에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이러한 두 개의 체인들은 쿠퍼레이션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클로즈드 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퀀스 내에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두 개의 모듈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클로즈드 된 상태, 오픈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쿠퍼레이션을 위한 좋은 요소가 됩니다. 이런 쿠퍼레이티비티 중요성 때문에 저자들은 이 로직 게이트를 쿠퍼레이티블리 인듀시블 프로테인 헤테로다이머, 사이퍼 로직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 찾아내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 사이퍼는 이렇게 C 피겨에서 볼 수 있듯이 인풋이 숫자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하게 그렇게 결합물의 콘센트레이션이 변하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종의 쿠퍼레이티비티를 성공적으로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D 피규에서는 이들 사이의 결합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아미노 애시드를 서로 결합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G와 H의 경우에도 C와 마찬가지로 이 쿠퍼레이티비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KM, LN도 똑같이 이렇게 트라이머나 테트라머, 펜타머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인풋이 수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생성물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쿠퍼레이티비티가 있는지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이 로직 게이트의 블록들은 쿠퍼레이티비티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블록을 가진 그런 로직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의 AND 게이트에서는 각각의 두 인풋이 이렇게 2'과 5'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 그리고 5와 1'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들을 AND 게이트로 구현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5는 단순히 연결용으로 쓰였고 1과 2가 제대로 연결되느냐가 이 아웃풋이 1인지 0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0과 0이 들어간 경우에는 아무 결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고, 그 다음에 1과 0이 들어간 경우에는 각각 2 또는 1만 제대로 된 결합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엘레먼트가 없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0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양 인풋이 모두 1인 경우에만 이 5와 5'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코발란트 본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퍼레이티비티를 보여주면서 이 1과 2 제대로 된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워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소한 하나의 인풋이 들어가면 각각 1과 1' 또는 6과 6'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간 경우 이 1과 1', 6과 6'이 모두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 그러니까 세 경우 모두에서 1에 가까운 이러한 점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낫 게이트와 노어 게이트에서는 이 바인딩 어피니티를 활용했는데요.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 인풋으로 AD와 DBD를 넣고 그 다음에 8'을 넣어가지고 이 AD와 DBD끼리 서로 제대로 결합한 경우 1, 결합하지 않는 경우 0이 됩니다. 8'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끼리 제대로 결합을 형성하면서 1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이 같이 들어가준 경우에는 AD와 DBD 모두 8'과 결합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면서 낫게이트가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쓰이는 10과 9'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AD와 DBD가 모두 정상적으로 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1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소와 not and도 비슷한 원리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이 복잡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페어를 활용한 AND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1, 2, 3, 4의 이 페어를 활용해서 이 AND 게이트를 나타내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개의 결합에서 양 끝단, 말단에 있는 1과 2의 경우에는 기본 인풋으로 주어졌고, 나머지 세 개의 인풋에 따라서 어떻게 이 아웃풋이 표현이 변화가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번던스가 상당히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AND 게이트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로입니다. 오어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1', 6, 그리고 7이 이렇게 한 번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DVD가 추가로 인풋으로 주어집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직감할 수 있듯이 얘네는 서로 순서대로 1과 6과 7이 페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1과 6과 7이 독립적인 이렇게 페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들어오는 애들만 따로 그렇게 페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엘리먼트가 그로스에 관여하는 팩터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켜질 경우 그로스 레이트가 3개 다 꺼진 경우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고 이 7가지 경우에서 모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오어 게이트 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게이트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루미네센스에 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기본 인풋으로 1'과 그리고 루미네센스를 일으키는 그런 두 개의 헤테로다이머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과 다른 루미네센스 헤테로다이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서브 유닛이 결합했을 때 이렇게 루미네센스가 발생하려면 이렇게 1'과 좀 더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1, 그리고 2'과 좀 더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2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렇게 두 모듈이 물리적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에서도 이렇게 노어 게이트가 제대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1'과 2' 그리고 1과 결합된 루미네센스 헤테로다이머 모듈이 양이 일정할 때 각각 1과 2를 많이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루미네센스가 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일정 양까지는 이게 크게 변하지 않다가 어떤 특정 양부터 대충 2.3, 3.6 이 정도부터 들어가는 인풋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루미네센스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모듈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풋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 화학적 장벽을 넘어가지고 이 인풋이 양에 따라서 이 아웃풋이 결과값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번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2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TIM3 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진은 T셀 이그저션 레귤레이팅 진으로 추정만 되는 그런 진이고요, 일단. 그래서 일종의 T셀과 관련된 튜머들에서 치료제로 이 진을 레귤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인자들은 트랜스크립션 에킬레이터 라이크 팩터, 테일과 그 다음에 크루펠 어소시에이티드 박스, K랩, 이 레프레서 도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일은 이렇게 인핸서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K랩은 이렇게 서프레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텔과 K랩이 테일은 작용하고 K랩은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팀 3가 가장 발현이 잘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유전자와 결합하는 이러한 블록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어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모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TIM3가 리프레션 내면서 턴 오프가 됩니다. 이때의 퍼센티지 간격은
처음에 83%에서 4%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선 5호 게이트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선 일단 기본 상태에서 이 프로테인 블럭들을 내서 텔과 K랩이 결합을 하고 두 개가 모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두 가지 모듈 중에서 최소 하나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서 모두 이게 온이 되면서 37%에서 70, 71, 75%로 각각 이렇게 턴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의 콘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직 게이트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단백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바인딩 포켓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원하는 만큼만, 그러니까 원하는 페어들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서로 유사한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 바인딩 어피니티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아까 낫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을 경우에만 바인딩하고 다른 게 있을 경우엔 바인딩이 치환되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해서 만든 사이퍼 게이트는 프로테인 액추에이션 도메인과 바로 다이렉틀리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DNA 같은 걸 레벨에서 활용한 이러한 게이트들은 그렇게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얘는 프로테인이니까 그 직접 결합하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단백질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